어떤 순간은 평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오후 4시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벌어진 일이 한 젊은 군인의 인생을, 그리고 한 노인의 남은 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늦가을 햇살이 터미널 유리창을 비스듬히 뚫고 들어와 바닥 타일 위에 길쭉한 그림자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해병대 상병 장우진이 걸어 들어왔어요. 22살, 키 170cm의 마른 체격이지만 어깨를 쫙 펴고 걷는 모습엔 뭔가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우진의 오른손엔 얇디-얇은 비닐봉지 하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움찔했어요. 봉지 안엔 약국 하얀 봉투와 함께 5만원권 6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거든요. 30만원. 6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전 재산이었죠. 엄마, 이번엔 꼭 나아지셔야 해. 우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전 받은 어머니의 전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우진아, 미안하다. 이번 달 약값이 좀 부족해서.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당뇨 합병증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 한 달에 20만원. 거기에 혈압약까지 추가되면서 부담이 더 커졌죠. 식당에서 하루 10시간씩 설거지 일을 하시는 어머니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어요. 우진은 터미널 바닥을 딱딱 밟으며 매표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신발 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5시 차를 타야 부대 점호 시간에 맞출 수 있었거든요. 20만원만 드리고 10만원은 남겨둬야지. 그래도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때였어요. 저기 할아버지 쓰러지셨는데. 오른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대합실 한편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119 불러. 벌써 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우진도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닥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일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휘익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30명은 좋게 됐을 텐데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저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야, 함부로 건드렸다간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해. 맞아. 요즘 그런 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119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심지어 어떤 젊은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오늘 터미널에서 본 상황 디귿디귿디귿 이런 식으로 올릴 모양이었죠. 우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네. 다들 왜 이래?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얼굴색도 더 창백해지고 있고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망설였어요. 나도 급한데. 버스 놓치면 지각이고.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 어쩌지?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컥하며 기침을 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면서요. 그 순간 우진의 머릿속에 어머니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진아, 사람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람다운 거란다. 아씨, 모르겠다. 우진은 사람들을 밀치고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저 군인이 뭐 하는 거야? 위험한데. 우진은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살짝 마른 손목에서 약하게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들리세요? 할아버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손을 깍지 낀 채 노인의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게 눌렀어요. 손바닥 아래로 갈비뼈가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여섯, 일곱, 여덟. 노인의 입에서 침이 흘러나와 우진의 군복 소매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군인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냐?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저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했다가 뭔 일 생기면 누가 책임져? 혹시 몰라 사기꾼일지도. 일부러 쓰러진 거 아니야? 하지만 우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제발, 제발 살아있어, 할아버지. 10분쯤 계속하자 노인이 희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참 걸릴 것 같았어요.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기다릴 순 없어.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마 50kg도 안 될 것 같았어요. 택시요. 하지만 택시들이 우진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의식 잃은 노인을 업고 있는 모습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드디어 한 택시가 멈춰 섰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50대 중반 아저씨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응급 환자예요. 기사 아저씨는 우진의 간절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포항중앙병원이 제일 가까워요. 빨리 가봅시다. 택시가 급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르릉 울렸어요. 우진은 노인을 품에 안고 계속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곧 병원이에요.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병태야. 병태야. 우진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은 우진인데 노인은 병태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병태? 누구지? 치매인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노인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단순히 착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목소리 같았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우진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젊은이, 잘하는 일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포항중앙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슈우하며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확 끼쳤어요. 우진은 노인을 업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응급환자요. 할아버지가 의식 잃으셨어요. 간호사들이 쫄깃한 운동화 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응급침대가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나타났고요. 여기 눕히세요. 의료진들이 노인을 침대로 옮겼어요. 그 순간 우진의 품에서 노인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접수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우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손자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우진입니다. 할아버지 성함은요? 이번엔 정말 곤란했어요. 우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 본인 이름도 잘 기억 못하시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 그러시군요. 일단 치료비 선불로 20만 원 입금해 주세요.
우진은 망설이지 않고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소중한 돈이었지만 생명이 더 중요했거든요. 어쩔 수 없어. 생명이 먼저야. 20만 원을 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10만 원뿐이었어요. 1시간 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나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윤혜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윤혜린은 차트를 보더니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어요. 일시적인 저혈압하고 탈수 증세였고 혈당도 많이 떨어져 있었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우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네요. 윤혜린이 우진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지갑 확인해 봤는데 신분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보니까 윤혜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굳은 살이 특이해요. 보통 사람과는 완전 다르게 박여 있어서. 군인 출신 같은데요? 우진은 긴장했어요. 그런가요? 그리고요. 윤혜린이 우진을 더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손자 맞으세요? 뭔가 어색한데. 나이 차이도 그렇고 생김새도. 우진은 들켰다는 생각에 더욱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게 혹시 길에서 쓰러지신 거 도와드린 거죠? 윤혜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 상태 보니까 치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터미널에서 쓰러지신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윤혜리는 우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대단하네요. 진짜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 혹시 군인이세요? 해병대 상병입니다. 역시. 윤혜린이 작게 웃었어요. 해병다운 일이었어요. 존경합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노인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있었어요. 쉬익, 쉬익 하는 기계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되찾은 것 같았지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병태야, 넌 또 날 살렸구나. 고맙다, 병태야. 미안해. 우진은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왜 자꾸 병태라고 하지? 누구지, 병태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우진은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부대 점호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노인을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지각으로 걸리겠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새벽 5시쯤 노인이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가 날 구해준 군인인가?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노인이 우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군인 출신 같았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장우진입니다. 노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우진이, 우진이라.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어요. 병태와 똑같은 나이구나. 그 아이와 같은 눈빛이야. 우진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태가 누구신가요? 노인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내 목숨을 구해준. 아니, 나 때문에 죽은. 소중한 부하였지. 다음 날 오전, 우진이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한 여성이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찾았어요. 포항병원에 계셔요. 네. 어떤 군인분이 구해주셨대요.
상태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성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 정장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진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 도와주신 군인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 이름은 노세린이에요. 노세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말씀하고 계세요. 병태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시면서 우진은 귀가 쫑긋해졌어요. 병태가 누구인가요? 노세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병실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병실 안에서 노세린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노제만 대령이었어요. 우진은 깜짝 놀랐어요. 노제만 대령. 그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연평도 포격 사건. 네, 맞아요. 2010년 11월 23일. 아버지가 그때 현장 지휘관이었어요. 우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 전 국민이 TV 앞에 앉아서 숨죽이며 지켜봤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구한 부하가 있었어요. 김병태 하사였죠. 김병태. 우진은 그 이름에 뭔가 전율이 흘렀어요. 김병태 하사는 노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우진은 숨을 멈췄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마음의 병이 생기셨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고 병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노세린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런데 어제 당신을 보시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마치 병태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노제만 대령이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자네가 어제 날 구해준 우진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병태라고 불렀지. 노제만 대령이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애와 나이가 똑같거든. 아니, 나이보다는 마음가짐이 똑같은 것 같아서. 우진은 입이 마를 뻔했어요. 대령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노제만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게 당연한 일인가? 자네는 병태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 우진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김병태 하사는 어떤 분이셨나요? 노제만 대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26살이었지. 자네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우진은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 아이 어머니도 편찮으셨거든. 당뇨였나? 병원비 벌려고. 밤엔 부대 근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지. 완전히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노제만 대령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연평도에 폭격이 시작된 건 오후 2시 반쯤이었나. 갑자기 노제만 대령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마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훈련용 포탄인 줄 알았지. 그런데 두 번째 포탄이 떨어지면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어. 노제만 대령의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마치 그 순간을 다시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급히 지휘소로 뛰어갔지. 그런데 병태가 뒤따라오는 거야. 대령님, 위험합니다. 하면서 우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세 번째 포탄이 우리 바로 옆에 떨어졌어. 그 순간 병태가 나를 덮쳤지. 대령님 피하세요. 하고 외치면서 노제만 대령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대신
포탄 파편을 맞았어.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대령님만이라도 살아계셔야 합니다 했어. 노재만 대령이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를 보니까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아. 망설이지 않고 남을 구하는 그 마음 말이야. 부대 정문을 들어서는 우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선임들의 걱정과 질책이었어요. 야, 장우진. 강재욱 병장의 목소리가 내무반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너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점호 시간에 없어서 중대장님이 뒤집어져 버렸잖아. 강 병장은 정말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무슨 급한 일이 점호보다 중요해? 너 때문에 분대 전체가 얼차려 받았어. 강 병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분대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야, 너 진짜 어디 갔었냐고. 하지만 그때 막내 이승한 일병이 핸드폰을 들고 뛰어왔어요. 병장님, 장우진 상병 인터넷에 나왔어요. 뭐? 강 병장이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떠 있었습니다. 포항 터미널서 쓰러진 노인 구조한 해병대원. 장우진 상병. 기사에는 우진이 노인을 구조하는 사진까지 선명하게 실려 있었어요. 누군가 멀리서 찍은 걸 제보한 모양이었습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와, 진짜 해병대네.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다. 이런 게 진짜 군인 정신이지. 멋있다 진짜. 우리나라 군인들 자랑스럽네요. 강 병장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붓던 얼굴이 점점 누그러지더니 결국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야, 너 정말로 사람 구한 거야?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강 병장이 우진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지. 잘했어, 진짜로. 내무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우진을 째려보던 동기들이 이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었거든요. 우진아, 넌 진짜 대단하다. 나도 그런 상황 되면 할 수 있을까? 역시 해병이네. 하지만 우진은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노재만 대령과 김병태 하사 이야기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김병태 선임.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날 밤 우진의 침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우진이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진정한 해병 정신이다. 마이너스 중대장. 다음 날 아침에도 쪽지가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전 장병의 모범이 되었다. 고맙다. 마이너스 대대장.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긴급. 사단장 불시 방문. 전 병력 제식 훈련 및 복장 점검 준비.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방송에 내무반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야들아. 군화 광내고. 군복 다림질. 내무반 대청소. 사단장 불시 방문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모든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진은 이상하게 긴장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대장이 우진을 따로 불렀거든요. 우진아, 내일 사단장님 오시면 너도 함께 나와야 할 것 같다. 네, 저요? 응. 정복으로 준비해도. 중대장의 표정이 뭔가 묘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연병장에는 전 부대 병력이 집결했어요. 가을바람이 휘익 불면서 태극기와 해병대기를 펄럭이게 했습니다. 멀리서 검은 세단 2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첫 번째 차에서 내린 건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 최기훈 소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두 번째 차에서 천천히 내리는 노인. 바로 노제만 대령이었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지? 사단장님과 함께 오신 걸 보니까 엄청난 분인가 봐. 혹시 전쟁 영웅 아닐까? 최기훈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스피커에서 삐익 하는 소음이 났다가 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어요. 이분은 노제만 대령님이십니다. 몇몇 병사들이야 하고 탄성을 냈어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셨던 분이며 동시에 저의 장인어른이기도 하십니다. 이제 모든 병사들이 노제만 대령을 주목했어요. 연평도 포격사건은 모든 군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기훈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여기 서 있는 장우진 상병. 우진은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우진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1000명이 넘는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우진 상병은 바로 노제만 대령님의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바람소리만 휘익 들릴 정도였습니다. 노제만 대령이 우진에게 천천히 걸어왔어요. 지팡이가 바닥을 톡톡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자네가 우진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네. 그날 자네를 병태라고 불렀지. 노제만 대령의 목소리도 감정에 벅차 있었어요. 그 아이와 너무 똑같아서 말이야. 우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네 덕분에 내가 또 살았네. 노제만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병태가 보내준 천사 같아. 우진은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노제만 대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게 당연한 일인가?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야. 진정한 해병이야. 그 순간 우진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병사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병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기훈 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장우진 상병의 행동은 우리 해병대 정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모든 장병은 우진 상병을 본받길 바랍니다. 짝짝짝짝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1000명의 박수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단장실. 우진은 정복 차림으로 최기훈 소장과 노제만 대령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세린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어요.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재고 있었고요. 노제만 대령이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봉투를 열자 김병태 하사의 사진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26살의 젊은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우진과 정말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서 반들반들해져 있었고요. 노제만 대령이 수첩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봐.
우진이 수첩을 받아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령님만이라도 꼭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죽어도 나 하나로 끝내야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효도 못해서.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김병태. 우진의 손이 떨렸어요. 김병태 하사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글이었거든요. 노세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병태 하사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드셨어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군인 가족들을 돕는 기금이에요. 매년 10명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수혜자로 당신을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진은 당황했어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노재만 대령이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아니면 누가 병태의 뜻을 이을 수 있겠나. 노재만 대령이 우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자네는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줬어. 망설이지 않고 남을 구하는 그 마음 말이야. 최기훈 소장도 조용히 일어나서 경례했어요. 그대야말로 진정한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노세린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치료비로 쓰세요. 병태 하사도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아들이었거든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노재만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병태는 연평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대령님을 살려야 한다고 했어. 근데 이제 알겠네.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아이는 미래를 본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나를 살려둔 거지. 그날 저녁 내무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강재욱 병장이 우진과 나란히 앉아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강 병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나도 그런 상황 본 적 있어. 지하철에서 할머니 하나 쓰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강 병장이 담배를 한 모금 빨았어요. 근데 못했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괜히 책임질까봐 무서웠고. 넌 진짜 대단해. 진짜 해병이야. 이승한 일병은 말없이 우진의 침상을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선임. 저도 선임처럼 될 수 있을까요? 뭐가? 그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설 수 있을까요? 우진이 이승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진짜로. 근데 그냥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재만 대령이 직접 내무반을 찾아온 거였어요. 대령이 내무반에 오는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노재만 대령의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렸어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해병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집중했어요. 우진이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주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김병태 하사가 꿈꿨던 대한민국이에요. 노재만 대령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병사들은 감동에 벅차 있었습니다. 대령님, 연평도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켜야 할 게 뭔지 알겠습니다. 병태 하사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노재만 대령이 우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네 덕분에 병태를 다시 만난 것 같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자네를 통해 계속 살아간다는 걸 느꼈어. 며칠 후
중대장이 전 병력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자랑스러운 해병, 장우진 상병.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진은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앞으로도 해병답게 김병태 하사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우진은 정말 달라졌어요. 후배들에게는 선배로서 모범을 보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 외박. 우진은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았어요.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우진아,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할아버지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내가 그분을 구했다며. 나중에 치료비도 다 내주시고. 뭐라더라, 병태? 그 이름을 계속 부르시더라고. 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우진이에요. 평범한 아들이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우진이 통장을 어머니께 건네드렸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며칠 후 우진은 노재만 대령과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았어요. 연평도 전사자 추모비. 추모비 앞에는 김병태 하사의 사진이 있었어요. 26살의 젊은 얼굴. 우진과 정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바람이 휘익 불어왔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요. 노재만 대령이 말했어요. 병태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후배를 데려왔어. 우진은 김병태 하사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선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임이 못다 하신 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휘익 울렸어요. 마치 김병태 하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선임. 저도 선임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람 소리가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우진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어요. 평범했던 한 군인이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진은 정말 달라졌어요. 전역 후에도 김병태 장학기금 운영에 참여했고 어려운 환경의 군인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종종 노재만 대령을 찾아뵈곤 했어요. 우진아, 내가 있어서 병태가 살아있는 것 같아. 노재만 대령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항터미널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 그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거였어요. 우진은 이제 알았어요.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영웅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우진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예요. 김병태 하사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그리고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